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더 깊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여전히 4천억 원 넘게 나오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이 줄면서 지수 낙폭을 좀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매도 보이면서 특히나 오늘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의 하락 속에 지수가 1% 넘게 밀려나고 있어요. 과연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이정민 이사, 이건희 부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만 또 쉬면은 주말입니다. 그쵸? 잘 마무리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실시간 특징이죠. 바로 셀트리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선 합병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셀트리온 제약은 리스트에서 빠졌어요. 추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건희 부장님. 네,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 뭐 지금 말이 많죠. 뭐 지금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한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네. 이제 실현된 건데. 캐캐 묵은 이야기이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 반응은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뭐 내년 6월 정도, 내년 이제 올해 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한 6개월 이내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제약은 지금 좀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상승 이후에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죠.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가는 9%까지 올라갔었는데 시가가 한 6%대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대 머물러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대 머물러 있죠. 지금 보면 오늘 한 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수혜가 가장 뭘까라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지금 보면 헬스케어가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은 이제 공매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매도 이미 공매도를 해놨던 부분들을 또 다시 좀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좀 수급이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셀트리온으로 합병이 되고 나면 12월 28일이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네. 남았는데 합병되고 나면 패시브 자금들은 이제 셀트리온 중심으로 좀 사겠죠. 그렇게 보시면 지금 상황은 뭐 일단 뉴스가 나와서 한번 오르고 지금 아직 조금 쉬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배경을 보면 뭐 한마디로 경영 효율화죠. 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가를 이제 셀트리온에서 사갖고 온 금액 이하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같은 회사가 되면 공격적인 마케팅도 좀 가능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 두 회사만 합병을 먼저 진행하고 그렇죠. 그 추후에 제약을 하겠다. 여기서 가장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 유도리 있게 가능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그 쇼커버링 때문에 단기 수급 혹은 뭐 주가 상승 기대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뉴스에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를 담아봐도 될 만하다 보시는지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일단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금액부터 조금 꼭 기억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5만 813원 일단은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만 7,251원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에서는 그래도 나름 매력적인 가격이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정도 금액을 지금 설정해 놓고 현재 그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일 때만 우리가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방금 이제 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처음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30만 원대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러냐?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이슈에 반응하기 마련이다라고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슈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현재 이 나중에 합병 이후에도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좀 그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왜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끌어왔던 이슈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됐음에도 주가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면은 네. 아무래도 재고 자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사의 그 재고 자산이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 처분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2024년도에도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사 그 순이익이 1,47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 2,4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실제로 이제 순이익으로 좀 나타나는지 얼마나 찍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추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특히나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바이오 지금 현재 그 섹터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나 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가에서도 알다시피 시장의 반응이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 합병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막상 한다고 딱 공식적으로 말을 하니까 주가가 가다마는 아이러니한 현상. 여기에서 이제 이건희 부장님은 그나마 그 세 그룹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룹주로 공략한다고 하면은 셀헬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셀헬이 더 낫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낫고 또 어차피 근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사시는 게 더 편하실 테고 근데 이게 합병 과정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침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뭐 미국 진출이라든지 이미 진출되어 있는 뭐 램시마 같은 경우, 그다음에 램시마 SC 제형 같은 경우도 기대감 계속 있는데 얼마나 실적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뭐 이렇게 뉴스 하나로 뭐 상한가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몸집이 많이 커졌죠. 예,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전에 셀트리온 뭐 2만 원, 3만 원 할 때 그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실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회사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좋을 때는 올라가고 또 나쁜 뭐 별 얘기 없으면 빠지죠. 네. 예,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중장기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하락하는 셀트리온 제약은 나중에 합병한다고 하니까 오늘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한 10개월 있다가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빨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조금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과감하게 뛰어들 만한 그런 매력적인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역시 대장주입니다. 믿고 보는 대장주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대장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밑단에서는 이스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잖아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 홀로 이렇게 급상승을 보였는지요? 네,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되어서요.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재에 적극적으로 이제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종목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투심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 가지씩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은행이 그 어제 발표를 했죠. 지난 6월 달에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량 지수이기 때문에요. 절대 캐파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우하향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어쨌든지 총 이제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이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완연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좀 확인하는 계기로 이런 한국은행의 그 지수 발표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생산 확대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캐파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TC 본더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5%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늘 시장의 수급을 확
이제 쓸어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에코프로 이제 전 회장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징역형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반도체 섹터로 또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 또한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가장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이 한미 반도체 세력이 들어와 있어서 밀려도 쉬었다 다시 간다라고 하는데 뭐 세력 여부는 확실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뭐 엔비디아 향, HBM 향 그것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누워서 계속 쉴 때도 그렇고 밤에도 생각해 보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까 생각해 보면 밤에도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뭐 이스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한미반도체는 이미 SK 하이닉스랑 거래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대만의 주요 이제 오사트 업체 이제 대만 하니까 약간 좀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적인 오사트 업체는 다 대만에 대만이에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TSMC 물량을 다 받아서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TSMC는 계속 이제 물량을 받아서 그 오사트 업체들도 계속 물량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는 이미 거의 납품 이력이 있고요. 물론 이제 TC 본딩 장비는 아직 납품한 이력은 없습니다.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 위주로 납품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대만 업체들도 러브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장비를 써봤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기술력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장비주들 중에 가장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계속 꾸준한 실적을 냈던 데가 한미 반도체였다. 그 이유 배경을 보면 TSMC 관련된 고사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고, 또 한 4주 넘게 쉬었죠, 이제 주가가. 그러면서 오늘 한 번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방이 있네요. 예,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뭐 주가 조정이 한 번 나오긴 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가 뭐 800불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이 가장 큰 테마다. 지금 뭐 초전도체 얘기했지만 그거 아주 조그마한 테마입니다. 네. 네, 엄청난 테마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무 뻔히 보이니까 되게 이제 무시하시다가 네. 이제 오늘 올라가니까 또 이제 보시는 거죠, 다들. 이제 이 한미반도체 세력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세력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다 주도 세력이 있습니다. 많이 사시는 분들이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전히 생산량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공급하는 물량보다 찾는 물량,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당분간 높을 거고요. 그러면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계속 증설을 해야 되고 만드는 업체들도 설비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선순환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2차 전지 처음에 뭐 공급 계약 체결하고 뭐 한다고 하면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장이 딱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반도체가 하락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 전에 과감히 베팅을 해야 될까? 실적을 확인하고 오른 상태지만 그때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24일이었나요? 27일이었나요? 제 날짜는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살짝 낮은 이제 주가 만약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은 당장은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세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에 주가가 다시 우상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은 만약에 실적을 좀 발표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더구루라는 데서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연내 H100 그 GPU 같은 경우에는 55만 개 공급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또 관련되어서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좀 붙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H100 같은 경우에는 55만 개길래 제가 소매 가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될지 그 이제 한번 알아봤더니 45,000불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하나로는 33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 단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전달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관련되어서 이수페타시스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면서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현직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A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전히 그 뭐 판교나 뭐 다른 데 있는 그 AI와 관련되어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직자들이 선호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도 중간에 이런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적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직자들의 H백 선호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HBM으로 쏠림 현상 수급이 더 이어질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그럼 두 분 모두 다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오늘 이 급등했을 때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갈 뻔했잖아요. 매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갖고 있어야죠 지금. 아, 여기는. 예, 저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미반도 가정하는 건데 우리 지금. 아, 예. 예, 제가 당연히 들고 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제가 알아봤더니 네. 오늘 이제 다루니까요. 네. 네, 해외 NDR이 CT에서 이제 좀 주관해가지고요.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는 17일부터 18일까지 NDR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NDR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높이 어느 정도 맞다라면은 또 수급이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내가 매도할지 또는 홀딩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좀 삼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일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또 같이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부장님? 뭐 일단은 나머지는 제가 다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쓸지도 모른다. 뭐 그 혹여나? 공정 안에 이제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네.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고 있는데 여기 올 때 갑자기 급락을 올라가다가 네. 갑자기 확 빠지길래 기사가 하나 떴는데 사실은 그 기사가 왜 그것 때문에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소재 맥신 관련돼서 아, 테마로 괜히 엮였었군요. 테마로 엮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개발한 데가 한국 나노 기술원이죠. 네. 거기에 이제 그 계측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것들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빠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용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공급하는데 이게 뭐 좀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단계별로 이게 잘 쌓여져 있는지 패턴이 잘 그려져 있는지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HBM이 불량이 나오면 이게 사실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요를 못 잡으면 사실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비용 처리해야 되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경쟁사는 미국의 KLA라고 해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랑 같이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가 지금 중국으로도 수출을 못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일부는 하겠지만 제재를 받고 있죠, 미국에서. 그럼 그 물량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쪽으로 좀 들어오면 사실 오로스는 중국 쪽으로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우리나라 이제 이게 또 대주주가 FST입니다. 삼성이랑 친하죠. 예,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강화시키면 이쪽으로 좀 발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기대주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믿고 보는 한미반도체 봤고요. 이번엔 믿어도 되는지 궁금한 맥신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초전도체 다음은 맥신인가요? 꿈의 신소재 테마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테마를 이어받은 맥신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도 어제 관련 뉴스를 보긴 했는데 네. 딱히 시장에서 반응이 없길래 그냥 넘겼거든요. 네. 넘기지 말 걸 그랬어요. 이 맥신 도대체 뭐길래 오늘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 맥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그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요. 여러 그 금속 화합물과 조합을 할 수 있는 2차원적인 나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키스트에서 이번에 관련되어서 수요를 좀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관련주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그 물질이 이렇게 좀 대량 생산이 힘들었던 이유가
일정한 품질 유지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테마주들이 보통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항상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관련되어서 연구한 교수님이 네. 어느 회사의 사회이사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지 또는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또는 협업을 한 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공시 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련되어서 이런 물질이 하나 튀어나왔을 때 이제 뉴스를 이제 네이버 기사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되어서 이제 항상 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목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놓는다라면은 관련된 테마주도 이런 식으로 대거 상한가에 들어갈 때 관련되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 정리를 좀 해놓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을 보다가 참 어지러운 사진이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맥신인 거예요? 뭐예요? 네, 이게 맥신입니다. 이게 맥신인 맥신의 거죠? 구조. 예. 구조. 보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 되시나요? 저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SC, 뭐 SCO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 네. 그냥 뭐 전도성이 좋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균일하게 대량 생산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보니까 그 출처가 카이스트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초전도체는 진위 여부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믿어도 되는 내용일까요? 믿으셔야죠. 카이스트는 아니고 키스트인데. 키스트, 네. 일단 믿으셔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실험실에서 이제 해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큰 의의죠. 근데 그게 또 대량 생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수율을 잡아야 되고 이거를 대량 생산하려면 그래도 어떤 맥신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본인들에 맞는 뭐 맥신을 만들어서 소재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은 여전히 뭐 예전에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았죠. 꿈의 물질 그래핀, 네,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사실은 현실을 직면하면 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을 좀 즐기시는 타이밍. 이제 오늘 처음 올랐으니까 뭐 월요일 날 또 이제 뭐 밀리면 또 올라가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요즘에 이제 화두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초전도체를 파신 분들이 또 이쪽으로 또 오시겠죠. 그런 좋아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네. 많이 오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은 찾아보시면 쭉 나오니까 뭐 네. 말씀 원하시면 저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 해주실까요? 몇 개만요, 몇 개만요. 코닝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최경철 카이스트 교수님이 사회이사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휴비스는 이제 관련돼서 뭐 제조 방법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올라가고 있고 태경산업은 맥심의 소재인 금속 카바이드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제 뭐 이구 산업과 비슷한 거죠. 구리 갖고 있다 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재료 합성 및 그래핀, 맥신 등 이제 나노 신소재를 연구하는 회사. 뭐 이런 팀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젠큐릭스라는 회사도 지분 7점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젠큐릭스가 7.24% 지분을 갖고 있는 금성 백조 주택 계열사 중에 네. 또 라이징 S 벤처스가 맥신 신소재 양산 공정 기술 보유를 했다. 되게 어렵죠. 네. 예, 건너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데. 대단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오플로우는 미국 자회사가 보유한 맥신 기술이 부각됐다. 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거기에 납품한 이력이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 이 테마들은 항상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 있는데 사회이사분이 있으시면 가장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대장이 된다. 이제 그래서 코닝 오토메이션. 예, 그게 대장에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초전도체 테마를 아예 그냥 시도도 안 했고 무서웠고 근데 오르는 걸 보면서 배가 아팠고 그래서 이번에 맥신 테마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들어가야 되는지 주변에 좀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근데 다들 말리시더라고요. 너가 들어가는 순간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차마 들어가진 않았는데 두 분이라면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혹은 안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이라면은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복도 지났습니다. 네. 네, 8월 10일이 말복이었죠. 네, 모든 더위도 결국에 꺾이듯이 테마주도 그 상승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아. 물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데이 트레이딩 성향이신 분들은 당연히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대장주 같은 경우에 나인테크가 대장주죠. 어제도 가장 큰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상한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위 3개 종목 정도 상한가를 먼저 들어간 종목들이 보통 테마주 안에서도 이제 그 대장군을 이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당연히 매매하시겠죠. 그렇다면 저랑 호가창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네. 의견이고 이건희 부장님 약간 트레이딩 잘 안 하시죠? 이제 제가 3분봉 트레이드를 잘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웬만하면 테마는? 잘 안 하죠. 시끄러워서 네. 머리가 시끄러워서 잘 안 하는데 좀 길게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한번 테마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그때 발을 담그지 않으면 뭐 사실은 못 들어가죠. 찬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바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오늘 놓치셨으면 또 월요일 날 이제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초전도체처럼 더 뜨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을 것이다. 뜨겁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시적인 트레이딩 정도 뭐 이렇게 해보시면 뭐 소소한 금액으로 예, 난 그래도 여기서 정찰병 한번 밥값은 벌었다 뭐 이 정도 예. 참여를 한번 해봤었다 이런 정도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큰 금액으로 하시다가는 사실은 언제 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보다는 반응이 조금은 더딜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여전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뜨거운 맥심 테마주까지 알아봤고 두 분 여기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